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곳에 왔어요. 저도 와서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예, 아주 큰 로펌에 와서 이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왔는데요. 이 정비사업, 특히 요새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해서 항상 보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 갈등 부분이 생기는 때가 한 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되게 방구석 전문가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뭐 제가 소송을 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말 그대로 현장의 전문가분들은 필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 수임을 많이 하고 계신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좀 궁금했던 점들 또는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렇게 드디어 인사를 하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고요.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 이제 통해서 하면 더 제가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또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지금 일단 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수임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세요? 크게 두 개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전문이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걸 해결을 하는 건데 크게 두 개가 이제 현금 청산, 그러니까 보상금 받는 거죠.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경우 현금 청산자가 얼마나 현금 청산을 받는지, 뭐 재개발은 보상금 받는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종전자산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내가 또 추가 분담가 너무 많이 낸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종전자산가가 높아버리면 추가 분담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반대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많이 합니다. 그 두 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300~400건씩 되는 것 같아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300건이면 진짜 많네요. 네,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건이네요. 딱 건수를 따지면. 뭐 휴일 빼고 나고 더 되겠네요. 그러면 뭐 사실 결국은 뭐냐면 이 소송을 이 원고라고 하나요? 그렇죠. 원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값이 너무 형편없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불만일 거고, 뭐 사업 시행자 조합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그거밖에 못 드려요. 나름대로 이 창과방패? 서로 다른 의견이 가잖아요. 이제 결국 그래서 원고들을 대리해서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 결과물들을 많이 받아내야죠. 받아내고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종전자산가 증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현금 청산에서는 종전자산가 대비 현금 청산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형식으로 이제 증액되는 거고, 또 이제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형식으로 이제 또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 양쪽에 소송이 같이 있나요? 둘 다 하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첨언을 하자면 현금 청산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고 현금을 받고 이렇게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받게 해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아니야, 나는 이 재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하긴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옆집이랑 우리 집이 비슷한데 내가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거 저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게 제 거보다 좋은데 왜 이렇게 적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임을 하셔서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 취소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왜 반포 1주공인가요? 그래서 관리처분 취소 한번 큰 사건이 돼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뭐 그거는 제가 강 대표님도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뭐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결국 그거는 뭐 이제 두 채 받을 수 있는데 한 채만 받게 해가지고 그거 위법한 거 아니냐. 다 못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니까 그건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취소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전 자산가의 부분도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을
계획을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네. 관리처분 계획에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다퉈야 되는 건데 네. 물론 이걸 취소 소송을 하냐 뭐 무효 소송을 하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일단 위법성이 있어야지 취소도 되고 무효도 되는 거니까 위법성에 대해서 종전 자산가 관련해서는 너무 낮게 평가됐다. 그게 이제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예. 이 가격 자체가 낮게 평가된 그렇죠. 게 위법이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못 되는 것보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게 되게 큰 문제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면 옆집 바로 옆집인데 누구는 평당 2,000을 해주고 누구는 1,500을 해주면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고 저희가 소송도 진행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종전자산가의 평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보통 이제 날라오잖아요 집에. 사실 이의 신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데 이의 신청 결과도 받아보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그게 날라와요. 그러면 억울해 죽겠는데 별 문제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물어오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거 결국 그래서 이 내용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 평가사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거나 뭐 알아서 좀 자구책을 마련해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제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죠. 구제를 하려고 요청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하고 나서 조합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업체에서 이러이러해서 잘 평가했습니다. 뭐 한두 장 딱 오죠 이제. 그러고 나면 저희한테 오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희도 뭐 같이 일을 하는 감정평가 업체들이 있으니까 금액을 좀 뽑아봅니다 이제. 뽑아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뭐 한 5% 10%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뭐 그냥 뭐 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값이 나중에 분양받는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거 해봤자 뭐 저희 해가지고 지게 되면 욕만 먹고 하시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가끔씩 적어도 10%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수긍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이제 한두 집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십 세대, 몇백 세대, 뭐 많게 수천 세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집의 특성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땅 특성이나.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 저희가 실제 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제 했던 사례? 그렇죠. 1단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 하다 보면 1단지요? 단지가 하나다. 단지가 하나다. 이게 뭐냐면 땅이 이렇게 이거 종이가 있는데 땅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땅이 두 개가 있으면 필지가 이게 하나 두 개 있다 그러면 도로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뭐 이제 이 땅 소유자에게 도로로 가는 거를 통과를 못하게 허락 안 해준다. 그렇게 이 땅 맹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따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 받겠지만 이 땅은 맹지로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하나는 평당 1,000만 원 평가되고 하나는 평당 500만 원 평가돼 버리면 평균 7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0, 30%, 25%가 그렇죠. 가격이 빠져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옆집은 한 필지가 하나로 있어가지고 평당 1,000만 원 평가 다 받았는데 나는 750되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1단지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하나다. 사회 경제적으로 같이 이용을 받고 있고. 뭐 같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땅처럼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1,000만 원 평가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1억이었으면 2,500, 10억이었으면 2억 5천 올라가는 거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땅값이 몇십억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청산 쪽 가는 분들은 큰 물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큰 도로변에 있는 큰 상가 건물 이런 거 가지신 분들 중에서 지난 하락장에 내가 이거 아파트 하나에 상가 2개 받으면 뭐 하겠냐 해서 청산 받아서 다른 건물 사야지라고 해서 실제 청산 선택하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개념 배제돼가지고 앞에 거는 제가 받았는데 뒤에 거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런 승소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아주 만족스러워하시죠.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서 맞아요. 열심히 올려드렸더니 나중에 맞아요. 이거 너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항상 또 제가 이제 아는 다른 변호사님도 보면
승소는 해드리는데 이게 선거보수를 잘못 받는다고 맨날 투덜투덜. 변호사끼리 하는 말이 선거보수 모으면 건물 한 채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두 채 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금 청산자뿐만 아니라 그 분양 신청하신 조합원도 그게 당연히 도움이 돼요. 아 예, 그렇죠. 이제 청산자가 아니라 조합원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현저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이 좀 어긋난, 좀 뭐 그런 평가 사례가 있을 수 있게 있으니까요. 되면은 그렇게 되면 환급금이 당연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분담금도 적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도움이 돼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위법성이 생기게 되니까 취소가 되겠죠, 이제. 뭐 그렇죠. 취소가 되면 보통 일부 취소가 되거든요. 일부 취소. 그것만 고쳐라. 고쳐라. 근데 사실은 그것만 고칠 수가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금액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낮춰서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비율을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조합들이 어떻게 하냐면. 1심 끝나거나 하게 되면 합의하자고 하죠, 이제. 합의하자고. 이것도 원고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 소송 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금액 차액 부분. 1심을 이겨도 취하를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지고잉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합의금 주고 이거 먹고.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조합 입장에서도 이걸 다시 총회 열고 뭐 하게 되니까 바꿔면 기간도 느려지게 되고. 그 돈이 더 들어. 그럼 맞아요. 이거 총회 한번 열려면 그 OS 회원들 가고 움직이고 하는 비용들 따져보면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착공하는데 들은 기간 동안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사업 시작하고 나면 금융 비용이 한 달에 지금 요새 막 또 요새 이제 이런 분쟁들 관리처분인가 해서 2주하고 나서 분쟁들 생기는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를 저도 앞뒤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보면 한 달에 이자만 11억이다. 이거 그러면 재개발구역에서 이자만 11억이면 한 달에 아파트 2채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일반 분양 우리 200개야 그랬는데 1년이면 10분의 1 날아가는 거고. 이게 요새는 금리가 싸서 그나마 낫지. 예전에 금리 높을 때는 한 달에 아파트 막 6채씩 날라가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의뢰인들 중에는 이런 거를 약점 잡아서 시간 끌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권유하지 않고 이게 무슨 알바끼도 아니고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억울하게 20-30%씩 낮게 되면은 그거는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도 이제 대리인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보통 전화가 와요. 상대방 대리인 쪽에서 그리고 차액만큼 있을 테니까 그 차액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겠냐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회피하게 끝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저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만한 이렇게 한단다. 지식을 하나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취소가 끝까지 판결까지 그 확정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감정이 막 격해지거나. 그렇죠. 그거 언제 그거 붙잡고 항소하고 올라가고 조합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져버리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관리처분을 다시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즘 뭐 넘어가게 제초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요즘 뭐 그렇게 되는 것들라서 합의를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말씀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니까 증액하는 사례들이 있다, 되는 사례들이 있다. 뭐 아까 일단지의 개념에서 이런 게 그런 지금 사실 일단지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부분이 좀 어긋나서 좀 약간 형평이 어긋난 간평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사례들 있으시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한 10%, 5% 우리가 덜 나왔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뭐 20-30% 이상 이렇게 좀 현저하게 많이 주변 가격보다 어긋나 있다. 이제 이런 사례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법률적인 구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